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 교수입니다. 자, 오늘 참 굉장히 좋죠. 네. 제가 이제 이번에 올라오게 되면은 일단은 코스피가 1001선과 480선 이 사이까지는 일단 올라올 거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제 480선을 이제 뚫고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장기 이평선 같은 것들을 돌파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뭐 중심 섹터들이 안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 뭐 반도체도 움직이고 2차전지도 살짝 반등이 나오고 이제 이런 모양새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여기가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이제 베이스 캠프 뭐 그런 부분인데 이제 이쪽으로 이 공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공간으로 진입을 하게 됐다는 그 뜻은 뭐냐면은 이제는 위쪽에 있는 1001선 이거를 이제 트라이를 할 생각이라는 거죠, 시장이. 이제 그 의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번에 1001선이 돌파가 되면은 이제는 썸머랠리 올 거기 때문에 썸머랠리 가능성이 이제는 점점점 가까워 온다. 이렇게 보이죠. 현재 미국 야간 선물이 이미 나스닥 같은 경우에 1.87%나 오릅니다. 미국의 야간 선물이 1.8%가 오른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죠. 굉장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제일 큰 거는 미중 협상과 관련된 부분이 긍정적으로 지금 뭐 일기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동안에 아무 얘기 없던 중국 쪽에서도 지금 중국의 뭐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네요. 이 사람이 회담을 솔직하고 건설적이었으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그리고 12일 날 공동성명이 배포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중국 쪽은 계속해서 미국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다. 계속 이렇게 강경한 입장만 계속 밝혔었는데 그런데 드디어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이런 이제 회담과 관련된 긍정적인 어떤 전망을 내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장에는 상당히 이제 호재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미국 야간 선물이 1.87% 그러니까 거의 한 2% 가까이 오른다는 뜻은 이대로 오늘 밤에 뭐 그 어떤 그 성명서가 공동 성명서가 긍정적으로만 읽힌다면은 지금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 200일선이 있고요. 또 100일선이 겹쳐 있는 구간입니다. 웬만하면 여기서 맞고 이제 조정을 한번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거 못 들을 경우에.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도 기로점에 와 있는 거죠. 위로 돌파를 하든지 아니면 조정이 한번 들어오든지. 그런데 마침 이때 이런 좋은 호재거리가 있다면 한번 돌파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만약에 100일선, 200일선 나스닥이 돌파를 해서 18,500선 이상으로 올라가 준다면은 그러면은 우리 시장 코스피는 이제는 이번에는 1001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어쨌든 우리 시장은 지금 뭐 그동안에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정치 불확실성이 이때 4월 초에 이때 해소가 됐고 그리고 관세 불확실성은 아직 해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불확실성의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정점이라는 것은 늘 주가의 저점이죠. 예, 지수의 바닥이 나왔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제 두 가지 2대 악재가 점점 해소가 되든지 지금 불확실성이 감소되는 이런 와중에 이런 호재들까지도 이제 터져준다면은 그러면은 충분히 이제 1001선을 돌파를 해서 썸머랠리가 올 거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지금 사실 그 미중 협상뿐만 아니라 지금 기사들을 보면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15일 날인가요? 그 튀르키예에서 대화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어떤 분쟁도 뭔가 이제 협상 국면으로 봉합되려는 듯한 움직임이 있고, 또 미국하고 이란하고의 4차 핵 협상이 또 끝났습니다. 이것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끝났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도 이제 지금 관세 부분의 협상이 하나둘씩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관세 불확실성도 점점 봉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지금 뭔가 막 벌어졌던 점점 불확실성이 커져만 가던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이제 글로벌 단에서 점점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정말 금융시장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자산 시장에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호재로 작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뭐 마찬가지로 이번 여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환율을 보더라도 지금 환율이 지금 빠지는 와중이죠. 사실은 한번 저점을 깼는데, 만약에 이번에 1380원이 깨지면서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은 현재까지도 미국 그 외국인들 수급이 그렇게 만만치 않죠.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는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천일선이 외국인들의 힘에 의해서 돌파가 된다면은 이거는 이제 썸머랠리다 이렇게 이제 봐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썸머랠리와 관련된 또 다른 이제 말씀을 드릴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 아침 방송에 지금 시간상 다 얘기하긴 그렇고요. 이따 그 오후에 4시 반에 제가 유튜브 공개 방송 합니다. 이토마토 채널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4시에 합니다. 4시에. 그때 더 자세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 섹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지수가 480선을 tum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반도체 안 움직일 수가 없죠. 반도체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 일단 지수가 갈 걸로 생각한다면 반도체는 일단 봐야 된다. 삼성전자 오늘 중요한 중요한 이평선 121선도 뚫고 있고 기준선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요즘에 굉장히 좋았죠. 대체거래소 때문에 이 차트가 좀 이상하게 되긴 했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제가 엔비디아를 계속 사야 된다 말씀드렸죠. 엔비디아 서서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블랙웰 울트라를 지금 조기 할 거라는, 이번 달 내로 생산이 시작될 거라는 그런 기사도 나와 있고요. 엔비디아 이번에 125불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는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제가 이번 악재가 아니다, 그 시장의 오해다 계속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반도체는 이제 엔비디아를 타면서 먼저 하이닉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었고요.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였고, 결국에는 이제 실적 저점을 찍었고 2분기부터 실적 반등이 나올 삼성전자, 반등이 안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는 초반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소부장들 제일 먼저 볼 쪽은 아무래도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들에 있는 종목들, 이오테크닉스 바닥 반등 나오고 있고, 리노 같은 경우도 이번에 액면 분할한 이후에 바닥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이제 그 위주로 좀 보시면은 틀림없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모멘텀을 보겠다 그렇다면은 후공정 쪽에 있는 YC라든가 이런 AI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죠. 또 네오셈 같은 CXL 쪽도 있고요. 또 필옵틱스 같은 유리기판 쪽 다 살아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은데 지금 밸류에이션 인정을 많이 못 받은 PSA 그룹주들 있고요. 그리고 먼저 출발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더 강한 겁니다. 코미코 지금 잘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AI 반도체 쪽이 부각이 되고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면은 삼성전자의 DSP들, 가온칩스 같은 종목들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전부 다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들이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또 반도체와 간다면은 이 종목 꼭 간다. 삼성전기 누차 말씀을 드렸죠. 1분기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MLCC는 반도체가 잘 팔리는데 안 팔릴 수가 없는 세트로 움직이는 이제
부품이기 때문에 같이 안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삼성전기도 지금 바닥 반등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어쨌든 그 시장이 썸머랠리가 저는 이제 올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수가 올라간다는 뜻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가 간다는 뜻이죠. 반도체 안 볼 수가 없고 또 지수가 간다면 또 안 볼 수가 없는 쪽이 또 2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2차 전지 계속 안 좋았지만 이제는 실적 시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면은 실적 시즌이 끝나죠. 그래서 제가 2차 전지는 실적 시즌 내내 안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갑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도 이제 반등이 나올 때가 됐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도 반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쪽도 이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도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지금이 타이밍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반등들을 또 다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이제 홀딩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해가지고 38만 원 정도 올라온다면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이때까지도 뭐 2차 전지 바닥론 얘기가 안 나온다면은 이때는 비중이 크신 분들, 비중이 작으신 분들이야 그냥 홀딩하시면 되지만 비중 크신 분들은 비중을 좀 줄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바이오 쪽은 뭐 지금 미국의 관세이기 때문에 계속 뭐 안 좋을 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관세 부과 전까지는 바이오는 계속해서 약세일 거다. 하지만 관세 부과가 된 이후에는 오히려 반등이 나올 거다 말씀을 드렸죠. 그 흐름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에 대해 가지고 지난주에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뭐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전선주들 제가 계속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 와중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스권이다 또 말씀드렸습니다. 신고가까지는 보지 마시고 이번에 올라가게 된다면은 HD 현대일렉트릭 기준으로 한 38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 이 정도를 목표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또 올라갈 거다. 이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지금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라기는 좀 힘들지만 어쨌든 반등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효성 같은 경우에는 뭐 신고가 가는 것들이 보이지만은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겠죠. 박스권 상단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박스권 매매를 해주시면 틀림없는 쪽이고요. 오늘 자율주행 쪽이 움직이죠. 피론티에가 10% 올라갑니다. 제가 자율주행하고 또 로봇주 요 두 섹터, 드론주까지 이 세 섹터는 테슬라와 같이 움직인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중요한 200일선을 지금 뚫고 머리를 삐쭉 내밀었습니다. 금요일 날. 테슬라도 반등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테슬라도 아마 360불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 드론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쪽은 우리 국내에서도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자율주행 피론티어 비롯해가지고 뭐 SOS랩 또 뭐 칩셋 미디어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 반등이 나올 겁니다. 자율주행과 로봇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테마 이상이다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이쪽은 시장이 실제로 형성되고 앞으로 매출이 일어날 그런 사업 섹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틈엔가 아마 우리 곁에 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쪽에는 이제 요번에 테슬라의 반등과 함께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백화점주들이 움직이죠. 현대백화점이 오늘 거의 뭐 고점은 10% 이상 움직였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 지난번에 이제 바닥론 때문에, 실적 바닥론 때문에 움직이다가 지금은 이제, 실적이 뭔가 좀 이제 더 잘 나올 것 같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움직입니다. 근데 백화점주들이 보면 현대백화점도 지금 거의 7만 원 단까지 지금 고가 부분까지 올라와 있죠. 그리고 또 뭐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8만 원대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올라왔는데 18만 원이 또 저항대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올라올 만큼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백화점 기준으로 7만 원을 넘어서 쭉쭉 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봉의 길이도 상당히 양봉이 길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포트 빨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따라잡기보다는 지금부터는 이제 비중을 천천히 줄여 나가면서 이제는 수익을 좀 실현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돌입했다 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움직이는 쪽이 우크라 재건주들 뭐 당연히 움직이겠죠. 뭐 현대해보다임, 대동기업, 또 뭐 3일 CNS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지금 15일 날 푸틴하고 젤렌스키가 만나서 회담을 한다고 그래요. 회담이 뭐 긍정적으로 끝날까요? 한 번에 만나자마자 바로 뭐 종전하자 이렇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15일 날이 이제 회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전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 아마도 이제 이 종목들, 관련 종목들이 한 번씩 이렇게 슈팅이 나올 겁니다. 그럼 거기서는 오히려 지금은 좀 비중을 좀 줄여야 되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실제 종전이 협상이 된다 할지라도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재료 노출성으로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감으로 움직일 때 오히려 비중을 좀 줄이면서 또 이제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빠져나와야 되지 않나 싶기 때문에 이쪽에는 그런 식의 대응이 좋겠고요. 원전 쪽이 움직입니다. 두산 에너빌러티 같은 경우에 신고가 부분을 이제 가고 있는데, 체코에서 이제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지만은 체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죠.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좋은 호재 기사가 하나 또 나와 있는데, 미국이 지금 원전 쪽을 상당히 지금 붙일 것 같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바이든 때도 물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예산 편성이 안 됐었는데, 어쩌면 이번 정부에서는 그쪽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할 것 같다라는 이제 뭐 실무진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이제 기사와 함께 좀 알려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화 된다면은 원전주들은 더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 이게 꼭 지금 돌파를 한다 안 한다를 가지고 우리가 따지기보다는 비중이 10% 이상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올라가는 구간에서 조금 비중을 좀 줄여놓고 보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결정 안 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요번에 반등 나오는 게 비중을 조금 줄일 기회다. 그리고 비중 줄여놨더니 돌파를 해버리고 가더라. 이거는 뭐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또 한 가지 돌파가 되면서 만약에 체코 쪽에 계약이 성사가 됐다라는 부분이 나온다면 그러면 오히려 그때 비중을 실어도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약간 좀 민감한 대응들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략 부분에 들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아까 뭐 그 2차전지 말씀드리면서 얘기도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실적 시즌이 지나갑니다. 지금까지의 장세를 보면은요, 상당 기간 동안 한 2, 3주 정도를 뭐 은행주들 또 증권주들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 모멘텀이 계속 붙어 있던 조선이나 방산 쪽을 계속 사들어가면서 외국인들이 그쪽이 계속 올랐습니다. 이제는 실적 시즌이 끝나가고 지수가 중요한 구간들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는 시장의 주도권이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다시 성장주 쪽으로 눈이 돌아갈 거고요. 실적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제 주가 하락이 있었던 2차 전지도 이제는 반등이 나올 거고요. 성장주의 대장 그러면 또 당연히 반도체 또 볼 거고, 그리고 뭐 반도체 중에서도 AI와 관련된 반도체들 또 올라갈 거고 뭐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반도체 반도체는 뭐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고요. 반도체는 뭐 당연히 보셔야 되고, 2차 전지도 지금은 이제는 눈을 또 돌리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올라가게 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로봇주들, 오늘 이제 뭐 자율주행이 잘 가고 있지만은 로봇주들이 또 하반기 때는 상당한 이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 자율주행 아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원고에는 제가 오늘 빼먹었는데 자동차 쪽 보셔야 됩니다. 자동차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관세 영향력 뭐 그것 때문에 빠져 있을 때 지금이 어찌 보면 한 3년간의 저점이다. 어찌 보면 역사적 저점이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지금은 이제 중기적으로 끌고 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딱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시장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확대되기보다는 축소 구간에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 시장 또 글로벌 시장이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부분 긍정적으로 읽힙니다. 신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